그날 광장시장에서 군것질거리 좀 사려고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제 팔을 확 붙잡는 거예요. 제 얼굴을 한참 빤히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요즘 어디 피부과 다녀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아주 환해져서 10년은 젊어 보인다. 저는 그냥 웃기만 했는데 그 동생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잇는 거예요. 혹시 레이저 시술 같은 거 받은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레이저라니요. 저처럼 20살 넘어서 1년 내내 집안일에 손주들 돌보느라 정신없는 아줌마가 그런 호사스러운 곳에 갈 시간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 비결은 사실 너무나 소박해서 말하면 아마 많은 분이 믿지 않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제 피부가 이렇지 않았어요. 겨울만 되면 양볼이 바싹 마르다 못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났죠. 손등은 나무 껍질처럼 주름지고 거칠었고요. 텔레비전에서 떠들썩하게 광고하는 비싼 영양 크림에 돈을 얼마나 쏟아 부었는지 몰라요. 콜라겐이니 24K 순금이니 귀한 인삼 추출물이니 하는 것들이요. 인터넷에서 배운 복잡한 10단계 스킨케어부터 프랑스, 일본에서 수입했다는 크림까지 안 발라본 게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바른 직후 몇 시간만 촉촉할 뿐 점심때만 되면 다시 쩍쩍 갈라지는 듯 건조해졌어요. 화장은 들뜨기 일쑤였고 안 하는 이만 못한 꼴이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 세월이 내 피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싶어 정말 속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리 영상이나 보려고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바세린 이야기 TV 바셀린 스토리 TV라는 채널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다 호기심에 한번 눌러봤죠. 그 영상에는 화려한 광고 문구도 기적 같은 효과를 약속하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아주 기본적인 피부 관리, 스킨케어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그토록 헤매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 원리는 놀랄 만큼 간단했어요. 우리의 피부, 특히 50세 이후 피부 스킨 애프터 50를 한여름 가뭄에 바싹 마른 논바닥에 비유하더군요. 상상이 가시나요? 찌적찌적 갈라진 땅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물은 금세 스며들고 증발해서 땅은 다시 원래의 건조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피부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겨서 수분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습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계속 건조했던 거죠. 그럼 그 메마른 논바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물을 흠뻑 대줘야죠. 그리고 나서 그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비닐로 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흙은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피부도 마찬가지로 두 단계가 필요했어요. 수분 공급, 그리고 수분 잠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지금껏 다 잘못하고 있었구나. 어떨 때는 비싼 보습 크림만 잔뜩 발랐죠. 그건 그냥 물만 주는 격이었어요. 비닐로 덮어주지 않았으니 수분은 다 날아가 버렸고요.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바세린, 바셀린만 얼굴에 냅다 발랐어요.
그건 이미 바싹 마른 논에 비닐만 덮는 꼴이었죠. 당연히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 핵심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저는 스킨케어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비싼 제품을 좇지 않았죠. 집 근처 약국에 가서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수분 앰플을 하나 샀어요. 피부에 수분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성분이라고 하더군요. 10,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커다란 바세린 한 통을 샀죠. 다 합쳐서 15,000원도 안 됐는데 몇 달은 좋게 쓰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깨끗이 세수하고 물기를 닦은 뒤 새로운 관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히알루론산 앰플을 얼굴 전체에 펴 발랐어요. 시원하고 가벼운 앰플이 피부에 빠르게 스며드는 느낌이 마치 메마른 제 피부에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피부가 즉각적으로 부드럽고 촉촉해졌죠. 앰플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1분 정도 기다린 후 두 번째 단계인 수분 잠금에 들어갔어요. 이 삽 등 암보습함을 아주 조금 딱 새끼손톱만큼 덜어서 손바닥에 비벼 녹이고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대신 양손바닥으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 지그시 눌러줬어요. 얇은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요. 많은 분들이 이 산팜나이 이 제품을 쓰면 피부가 답답하고 뾰루지가 날까봐 걱정하시는데 그건 너무 많이 발라서 그래요. 정말 작은 콩알만큼의 양이면 아래층의 수분은 꽉 잡아주면서도 끈적이는 불쾌감은 없는 완벽한 비닐 역할을 해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조심스럽게 뺨을 만져봤어요. 세상에 거칠고 푸석하던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니 피부가 훨씬 생기 있어 보였고 전처럼 피곤하고 칙칙한 기색이 없었죠. 저는 이 간단한 방법을 매일 저녁 꾸준히 실천했어요. 차 한 잔 끓이는 시간보다 짧은 딱 3분이면 됐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그 변화는 정말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였어요. 눈가와 입가에 자잘한 주름들이 채워진 듯 옅어졌고 피부는 속부터 물을 머금은 듯 항상 건강한 윤기가 흘렀어요. 무심하던 남편마저 당신 요즘 젊어 보이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하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후, no, 아이 작은 통은 제 피부만 바꾼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한 제 생각까지 바꿔놓았죠. 중요한 건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내 피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저녁 몇 분간 피부를 토닥이고 돌보는 시간은 더 이상 귀찮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건 고된 하루를 보낸 나에게 주는 선물이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이 되었죠.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수분 앰플 한 병과 보습밤 한 통으로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자신감과 즐거움을 되찾았어요. 이게 바로 저의 이야기. 아주 평범한 아줌마의 이야기지만 저처럼 건조하고 늙어가는 피부 때문에 속상해 했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당신의 피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피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주세요. 충분한 물, 그리고 그 물을 지켜줄 자물쇠를요. 본 콘텐츠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기 전 작은 부위에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야, 쉽지. 저도 처음에는 어설퍼서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늘 궁금했죠. 왜 내 피부는 딸아이 피부보다 훨씬 더 고집이 셀까 하고요. 우리 딸은 화장품 하나만 바꿔도 며칠 만에 피부에서 윤이 나는데 저는 꼬박 한 달은 지나야 겨우 변화가 보일까 말까 했거든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우리 나이대 여성들의 피부, 즉 세이후 피부, 스킨은 아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문득 깨달았죠. 피부도 우리 몸과 똑같구나. 젊었을 때는 밤새도록 드라마를 봐도 다음 날 한숨 자고 나면 다시 쌩쌩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녁에 막걸리 한 잔만 마셔도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몸이 축 처지고 피곤해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뭘 발라도 잘 맞고 금방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비싼 걸 발라도 꾸준히 공을 들여야 겨우 효과를 볼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 표면에 자연적인 보호막이 약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단단한 벽돌담 같았던 피부 세포들이 더 이상 촘촘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마치 낡고 금이 간 담벼락처럼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틈으로 수분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요. 또 피부의 유분기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번들거리는 얼굴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날 지경이잖아요. 그 유분이야말로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였는데 이제 그 방패가 많이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 관리, 스킨케어는 훨씬 더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해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피부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효과가 더디다고 해서 제품을 듬뿍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만 줄 뿐이에요. 처음에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이없는 실수 3가지 때문에 계속 실패를 거듭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첫 번째 실수는 순서를 틀린 것이었어요. 수분 공급 후 수분 잠금이라는 원칙은 들었지만 바셀린의 끈적이는 느낌이 싫어서 나름대로 장고해를 부렸죠. 이걸 먼저 발라서 막을 씌운 뒤에 앰플을 바르면 되겠거니 생각했어요. 세상에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건 마치 마른 논에 비닐부터 깔고 물을 주는 격이잖아요. 물이 어떻게 땅속으로 스며들겠어요. 수분 앰플도 마찬가지로 그 보습함 위에 겉돌기만 하고 피부 속으로 흡수될 수가 없었던 거죠. 꼭 기억해야 해요. 언제나 물 먼저 비닐은 나중에. 수분 앰플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작은 통을 쓰는 거예요. 세안 앰플, 보습제는 절대로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한 번에 이어져야 하는 삼총사로 여겨야 해요.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이었어요. 좋은 제품이니까 많이 바르면
피부가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매번 앰플과 보습밤을 듬뿍 덜어서 얼굴에 두껍게 발랐어요. 결과는요, 다음날 아침 얼굴은 기름팬처럼 번들거리고 영양분은 베개 시세 다 묻어났어요.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아무 효과도 없었죠. 우리 피부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남은 양은 그저 피부 표면에 남아 답답함을 유발할 뿐이에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저에게 딱 맞는 완벽한 양을 찾아냈어요. 앰플은 작은 콩알 반쪽만큼, 그리고 바세린은 정말 아주 조금 딱 쌀 한 톨만큼만요. 쌀 한 톨이면 얼굴 전체에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수,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일 텐데 바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씻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랑 전화로 수다를 떨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스킨케어를 안 한 게 생각났어요. 그제야 허둥지둥 달려가서 바르곤 했죠. 하지만 그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후였어요. 우리 피부는 세안 직후에 가장 빠르게 건조해져요. 너무 오래 방치하면 피부의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서 그때는 뭘 발라도 흡수가 잘 안 돼요. 이제 저는 저만의 3분 법칙을 철저히 지켜요. 세안 후 물기를 닦고 2분 안에 수분 앰플을 바르고 이어서 1분 안에 바로 수분을 잠가주는 거죠. 총 3분이면 끝나요. 게다가 하루 중 스킨케어에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우리 피부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하고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골든 아워에 들어가기 전에 피부를 위해 수분 가득한 성대한 저녁 식사를 미리 차려준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겠죠. 이 세 가지만 바로잡아도, 즉 올바른 순서, 정확한 양, 그리고 적절한 시간만 지켜도 누구의 피부든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매일 저녁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준비물이에요. 대단한 건 필요 없어요. 약국에서 파는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수분 앰플 한 병 10,000원 남짓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값 정도 하는 보습밤 한 통. 이것만으로도 몇 달은 넉넉히 쓸 수 있답니다. 저녁 9시쯤 시작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요. 손을 댔을 때 기분 좋을 정도의 온도로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니 피해야 해요. 클렌징 폼은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얼굴에 올려서 30초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헹궈내요. 수건으로는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물기만 제거해 주세요. 물기를 닦은 직후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2분 동안 콩알 반 개만큼의 앰플을 손바닥에 덜어 양손을 비벼준 뒤 얼굴 전체에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요. 문지르지 말고 마치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부드럽게요. 양볼부터 시작해서 이마턱, 그리고 피부가 얇은 눈가와 입가 순서로요. 얼굴이 끝나면 손에 남은 앰플을 목에도 발라줘요. 턱 아래에서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손등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손도 사랑이 필요하니까요. 수분 공급 단계가 1분도 채 안 걸려 끝났어요. 이제 잠금 차례예요. 이 제품산 팜나이을 손끝으로 쌀 한 톨만큼만 떠서 손바닥에 놓고 양손을 10초 정도 비벼주세요. 손의 온기가 딱딱한 밤을 녹여 얇고 가벼운 오일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듯 눌러주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선택적으로 발라야 해요. 건조한 양볼과 눈과 입가 주변에 집중적으로요. 유분이 많은 T존 이마 코 부위는 가볍게 스치듯 지나가거나 코는 아예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필요한 곳의 수분은 효과적으로 잠가주면서도 모공이 막히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손바닥에 남은 보습밤으로 목과 손등, 그리고 팔꿈치나 무릎처럼 거칠어지기 쉬운 부위까지 발라주면 끝.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저만의 스킨케어 방법이랍니다. 이 모든 단계 수분 공급부터 잠금까지 다 합쳐봐야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죠. 보습밤을 얼굴에 가볍게 두드려 바른 후 저는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아요. 약 5분 정도 더 앉아 제 따뜻한 손바닥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줘요. 손의 온기가 영양 성분들을 피부 깊숙이 스며들게 도와주거든요. 10초간 뺨을 감쌌다가 천천히 떼어내고 이걸 몇 번 반복해요. 5분이 지나고 피부를 만져봤을 때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들면 성공한 거예요. 만약 좀 끈적인다 싶으면 다음번엔 양을 조금 줄이고 반대로 여전히 건조하면 살짝 늘리면 돼요. 그렇게 저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다 끝났어요. 피부의 재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0시 30분 전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며 안심하고 누울 수 있죠. 따져보면 세안부터 마무리까지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아요. 드라마 한 편 보는 중간 광고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매일 저녁 꾸준히 하기만 하면 피부는 분명 그 노력에 보답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맑은 물로 가볍게 세수하고 선크림만 바르면 충분해요. 더 이상 복잡한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피부가 다른 건 마치 우리의 성격이 제각각인 것과 같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제 방법이 저에게는 잘 맞지만 당신에게는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의 조절이 필요해요. 친구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우리 나이대 여성들의 피부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예전의 저처럼 온몸이 건조한 유형이에요.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 팔꿈치, 발 뒤꿈치까지 항상 건조하고 거칠죠. 특히 겨울에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서 긁으면 가루가 날릴 정도예요. 이런 피부를 가진 분들은 매일 밤 기본 관리에 더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피부에 특별한 잔치를 열어주는 게 좋아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평소보다 앰플과 바세린을 듬뿍 발라서 팔꿈치나 발 뒤꿈치에 바른 뒤 랩으로 10분 정도 감싸두는 거예요. 온기가 두껍고 거친 피부 속까지 수분을 깊숙이 침투시켜 줄 거예요. 손은
자기 전에 두둑하게 바르고 얇은 면장갑을 끼고 자면 다음 날 아침 깜짝 놀랄 만큼 부드러워진 손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공주님 피부처럼 얇고 예민한 유형이에요. 날씨가 조금만 바뀌거나 새로운 화장품을 쓰면 금방 붉어지고 따끔거리죠. 이렇게 까다로운 피부는 무엇보다 신중함이 최우선이에요. 수분 앰플을 고를 때는 무향료, 무알코올이라고 적힌 것을 찾고 캐모마일이나 병풀 센텔라처럼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우선으로 하세요. 새로운 제품을 얼굴에 바르기 전에는 항상 팔 안쪽 연한 살에 먼저 테스트해봐요. 하루 정도 지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서야 안심하고 사용하죠. 보습밤은 쌀알 반, 톨만큼만 더 적게 사용하거나 자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쿠알란 오일처럼 더 가벼운 제형의 오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정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유분이 많고 특히 T존 이마코 턱 부위에 뾰루지가 잘 나는 유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그 작은 통을 얼굴 전체에 바르면 안 돼요. 모공을 더욱 막히게 할 뿐이죠. 대신 양볼이나 입가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아주 얇게 펴 바르는 것이 좋아요. 심지어 보습밤 대신 피부의 유분과 구조가 비슷한 호호바 오일 한 방울로 대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피지를 덜 유발하거든요. 마지막은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초심자 유형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 유형에 속한다면 제 조언은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울에 세안 후 2분 수분 1분 잠금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첫 주에는 알람을 맞춰놓고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 몸이 저절로 기억할 거예요. 처음에는 얼굴 피부에만 집중하세요. 목과 손까지 한 번에 하려고 욕심내면 금방 지치기 쉬워요. 익숙해지면 그때 조금씩 다른 부위로 넓혀가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사진을 찍어 두는 거예요. 첫날 사진을 찍고 한 달, 두 달 후에 다시 찍어 보세요. 그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 피부의 기적 같은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할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요. 당신이 어떤 유형이든 핵심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약간의 조절만으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효과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요. 이후 피부 Skin After 50를 위한 피부 관리 스킨케어는 화장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잠버릇 같은 거요. 예전엔 옆으로 누워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자는 버릇이 있었어요. 왜 오른쪽 뺨, 주름이 왼쪽보다 더 깊을까 늘 궁금했는데 바로 그 잠자는 자세 때문이었죠. 가장 좋은 건 똑바로 누워 자는 거지만 평생의 습관을 바꾸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주름을 막기 위해 주먹 하나 정도 높이의 낮은 베개로 바꾸고 실크 베개 시스에 투자했어요. 실크는 면보다 훨씬 부드럽고 마찰이 적어서 밤새 뒤척여도 피부에 자극이나
주름이 덜 생기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선크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늙어서 무슨 선크림이야 라며 손사래를 치곤 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약해지고 자외선에 손상되기 쉬워요. 이제 저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집을 나설 때면 얼굴과 목, 그리고 나이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손등까지 꼼꼼하게 선크림을 발라요. 집 안에만 있을 때도 발라요. 햇빛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니까요.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무척 건조해져요. 피부도 그만큼 수분을 빨리 빼앗기죠. 저는 작은 습도계를 사서 항상 실내 습도를 40, 50%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을 널어두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놓아두는 옛날 방식도 여전히 효과가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우리 대부분의 소중한 친구죠.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자세는 목에 깊은 주름을 만들고 턱선을 무너뜨려요. 이제 저는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춰 들고 30분에 한 번씩은 천천히 목을 좌우 위아래로 돌리며 뭉친 근육을 풀어줘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피부에도 영양이 잘 공급되니까요. 그저 사소한 생활 속 변화일 뿐이지만 이것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마치 조용한 동반자처럼 제가 사용하는 작은 앰플 한 병과 보습밤 한 통이 가진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주는 셈이죠. 제 소소한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다들 궁금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매일 고지혈증 약을 먹는 한 친구는 걱정스레 물었어요. 나처럼 약 먹는 사람이 그거 얼굴에 발라도 괜찮을까? 솔직히 저도 처음엔 조금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니 그 작은 통은 주로 피부 표면에서 수분 증발을 막는 외투 같은 역할을 할 뿐 혈관으로 흡수되어 우리가 먹는 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대부분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도 센스는 있어야죠. 피부에 상처가 났거나 특별한 연고를 바르고 있다면 그 위에 이 제품산 팜나이을 덧바르지는 마세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겠죠. 또 어떤 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이, 난 이제 70인데 주름이 자글자글한 걸 이제 와서 관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누가 늦었다고 하나요? 피부 장벽을 다시 건강하게 돌보는 일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이 나이에 하는 50세 이후 피부, Skin After 50 관리는 젊음을 되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고생해온 내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죠. 물론 우리 자식들이나 손주들보다는 개선되는 속도가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한 달이면 될 것을 우리는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느리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서둘러 뛰는 대신 천천히 산책하는 것과 같아요. 멈추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자 예전에 저 역시 가장 두려워했던 것. 바세린
바셀린은 모공을 막아서 뾰루지 난다고 하던데 정말 괜찮아. 내 잘못된 방법으로 쓰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잘못된 방법이란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코 옆 이마처럼 유분이 많은 곳까지 잔뜩 바르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제가 나눈 방법대로만 하신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쌀 한 톨만큼의 적은 양을 덜어 손바닥에서 녹여 얇은 오일 막처럼 만든 뒤 건조한 부위에만 살짝 눌러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모공은 계속 숨을 쉴 수 있고 수분은 피부 안에 꼭 가둘 수 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부 관리 스킨케어라는 게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고 그리고 조금만 꾸준하면 되는 일이죠. 제 여정을 돌아보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꾸준함이야말로 정답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아침 식사 몇 번 값밖에 안 되는 제품으로 석 달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사서 한두 번 쓰다 마는 것보다 100배는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망설이지도 미루지도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피부를 사랑하기 시작할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한 달 뒤 거울을 보며 어쩐지 피부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네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2달 뒤에는 확실히 좋아졌네 라며 미소 짓게 될 거고요. 그리고 3달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볼 거예요. 언니, 요즘 뭐 하길래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70이든 80이든 피부는 더 건강하고 환해질 수 있어요.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내년 이맘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자신감 넘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모습의 당신을요. 그 여정이 빠르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본 콘텐츠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기 전 작은 부위에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